전시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사진 찍는 기술만큼은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렀을지 모르지만 사실 초보자예요. 전시회를 해봤나? 그래서 사진을 잘 프레임을 만들어서 걸려놓긴 했는데 중요한 걸 하나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겠어요? 그 작품마다 제목을 타이틀을 걸어야 되니 그걸 하나도 안 걸어놨어요. 그 사진만 달면 다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이 사진만 봐도 아주 귀한 구경거리는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것을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진기로 찍었고 무슨 어떻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췄고 또 이런 걸 다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 타이틀이 있으면 왜 이 사진작가가 이런 타이틀을 썼을까? 그걸 보러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경치만 찍었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거기다가 배경을 설명하고 더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본체가 뭐냐, 실물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을 때 비로소 그것은 사진이지만 사진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체가 중요하다. 실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야지 그 사진이 살아있는 사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신방을 다니면서 옛날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방문을 해보면 거실에 사진들이 많이 붙여있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 이렇게 자녀들 사진들 많이 붙여놓습니다. 또 손주, 손녀들 사진들 많이 붙여놓기도 하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아주 오래된 결혼하신 사진 붙여놓는, 아직도 붙여놓는 분 계세요. 표현이 뭐 아직도지만 좋으셔서 붙여놓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잠깐 동안 옛날을 생각하게 됩니다. 회상하게 됩니다. 아, 저런 시절이 있었구나.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도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에 말을 잘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그 오래된 뒷발 사진을 보면서 그냥 말한다는 것이 옛날에는 한미모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말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건데 간혹가다 듣는 사람은 그렇게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미모 했어. 그럼 지금은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좋고 멋있었어도 소위 말해서 아무리 잘 나갔어도 지금 보이는 것이 나를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실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앉아있지만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옛날 우리가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도 연속극 보면 다 알겠지만 이조시대 같은 때는 결혼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뭐 선 보고 결혼합니까? 얼굴 맞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양가 부모가 결혼해라 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얼굴도 못 보고 있다가 그냥 결혼식 할 때 장부 얼굴을 껴보고 내 서방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조금 지나서도 큰 차이는 없어요. 그냥 사진이나 이렇게 보고 내 시대 사람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기들 우리 어머님 걸 부모님 되신 분들은 많이 봤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아버지 농담같이 하는 거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도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중매로 만나셨는데 그냥 한 번 얼굴 보셨대요.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 얼굴 한 번 보고 예스 했다는 거예요. 좋으셨습니까? 그때는 참해 보였지. 그리고 참 좋은데 그 뒤에 뭐가 하나 따라와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때 어머니가 앉아 있어서 키가 작은지 몰랐어요. 맨날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닮아서 이렇게 안 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속 그 얘기를 서 있는 모습을 봤어야 되는 그 모습을 농담 삼아서 하신다.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 이 사진을 보고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진만 봤을 때는요, 여러분 선거 사진 주는데 어떤 사진 주겠습니까? 제일 잘 나온 사진 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잘 나온 사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새는 뭐 뽀샵도에서 막 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둘이 딱 만나보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틀리죠. 또 틀려도 너무 틀려.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면 결혼하기로 하면 웬만하면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싫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와이에 초기 이민을 많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하계 쪽이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 남자분들이 많이 가셨다. 그래서 나는 일을 하고 근데 총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가서 결혼을 하자 새 식감을 찾는데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 원주민들이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자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벌써 열심히 해서 결혼할 마음이 들 때쯤 되면 한 40다 됐거든요. 그때 돼서 처자를 불러오는데 뭐 갈 수도 없으니까 사진만 보내는 거예요. 언제적 사진을 보냈겠습니까? 20살 때 사진 보냈는데 막 떠날 때 한 장씩 찍고 기념을 찍고 그거 받은 처자들은 또 그 사진 보고 배 타고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이걸 할아버지가 너무 틀린 거예요.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 당시 뭐 비행기도 없고 배 타고 집에 들어갈 거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살았대는 거예요. 진짜 싫어요. 그렇게 살았대요. 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해하는 마음이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림자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실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실체, 본체가 나타나면 옛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게 나타난 게 바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필요 없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이고 방법까지, 치수까지 정확하게 얘기해서 다 하신 제사가 구약의 거룩하고 구별된 제사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아무리 그 당시에는 좋았다 할지라도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더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옛날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가운데 이런 또 생깁니다.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보면 이건 정말 형식이 많이 갖춰져 있고 거룩하고 좀 대단한 제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건 내 머리 가운데 맴돌기만 하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될까? 이 제사만 가지고 내가 정말 천당 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심각한 문제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짐승 갖다 바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의 새로운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제사법의 의미와 그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히브리서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 본문을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데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3요소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데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제사 드리는데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제사장. 그럼 제사장 없이 제사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